저는 자주 무기력을 느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려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글도 써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중 인상 깊었던 게 에이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의 말이었는데요. 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목표의 수단처럼 다루게 되면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모두가 자기밖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 사물의 생산이라는 한 가지 전능한 목표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목표, 즉 인격의 완벽한 발달, 인간의 완벽한 탄생과 완벽한 성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과거의 제가 생각나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다이어트를 수시로 했었는데요. 사실 하나도 뚱뚱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존감이 낮고 자기 혐오가 심했어서 살까지 쪄버리면 최악의 인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무게가 줄더라도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도 행복했던 적도 없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살찔까 고통스럽고 살이 빠져도 아직 내 이상만큼 마르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죠.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나서야 굳이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스스로를 괴롭혀가며 무언가를 해봐도 생각만큼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떤 강박 때문에 나를 착취하고 있는 걸까?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전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여전히 주기적으로 무기력이 찾아오더라고요. 무기력의 원인은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유조차 모를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무기력할수록 좋은 습관은 놓아버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에만 손이 가곤 했는데요. 당장은 분명 편하고 즐겁지만 멈췄을 때는 더 큰 무기력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당장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행동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무기력을 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이 된 거죠. 어느 날 생각했어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나? 아무것도 안 하면 죽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럼 살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안 살면 부정적인 감정도 안 드는데 왜 살아야 할까? 그래서 죽을 건가 하니 죽음은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비극적인 일이어서 그러는 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죽는다는 선택을 하면 당연히 사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죽을 게 아니라면 인생은 어떻게든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무기력이 찾아오면 가지고 있던 소망이나 목표가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의욕이 있을 때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던 걸 내던져 버렸다가 무기력이 좀 나아졌을 때 다시 시작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이러니까 인생이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초기화되는 것 같고 거기서 또 무기력을 느끼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에 대비할 장치를 마련해 두기로 했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그 일기장 앞쪽에 빈 페이지가 2장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만든 최소한의 법칙 3가지를 써뒀어요. 무기력에 휩쓸릴 때 보려고 만든 지침서 같은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일기는 기본적으로 매일 쓴다. 2번, 내 진로와 관련된 일을 일주일 중 6일 한다. 3번, 몸이 건강하도록 노력한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정한 법칙이지만 이유를 한 개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일기는 매일 쓴다. 일기를 쓰는 건 의사이자 환자가 되어 내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 같아요. 감정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 최소한의 법칙도 일기를 쓰다가 떠오른 아이디어였어요. 만성 무기력증 환자인 저에게 제가 처방을 내린 거죠. 두 번째 법칙, 내 진로와 관련된 일을 일주일 중 6일 한다. 진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청소년 진로 탐색이나 장래희망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로를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싶은가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이라면 그게 공부일 수 있고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SNS에 올릴 작업물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직장인이라면 하루 10분이라도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공부나 시도를 해보는 거일 수 있고요. 이건 저만의 최소한의 법칙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무기력할 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럴수록 그래도 조금은 나아가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무기력을 자주 느끼고 그 반복에 회의감이 드는 사람은 누구보다 삶에 진지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만큼 잘 되지 않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진 않더라고요. 또다시 소망이 떠오르고 그걸 향해 달리고 싶어질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운동이든 공부든 그림이든 무기력한 시기를 지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또 다 무너졌네 라는 초기화된 기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매일 해두면 최소한 완전히 무너지진 않겠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면 나는 이걸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야 라는 감각이 유지되더라고요. 그게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됐어요. 6일로 정한 이유는 남은 하루는 그간 해온 걸 돌아보거나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날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매일 달리기만 하면 오히려 방향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무기력에 빠져 허우적거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일 걸어두는 것. 그게 나중에 목표를 향해 달리고 싶어질 때 내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기력한 저와 의욕이 넘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당장은 이전처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언젠가 찾아올 의욕 넘치는 애를 지금의 내가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 몸이 건강하도록 노력한다. 이건 나무로 따지면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뻗고 잎도 피우니까요.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조건 건강하게 살아야 해 라는 강박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재밌는 드라마를 보느라 늦게 자거나 맛있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 자책하지 않기 위한 장치예요. 제가 뭔가를 미루거나 늦게 자는 걸로 후회를 밥 먹듯이 하거든요. 늦게라도 정신줄을 잡았을 때 자책보단 그래 지금이라도 잘하자 하는 게 필요했어요. 자책은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에도 해가 되니까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자책부터 줄여야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앞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확장성 잠재력을 가진 것에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다입니다. 단 이 네 번째 법칙은 1에서 3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행하는 거예요. 즉 기존에 해오던 걸 거의 매일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뭔가 할까 말까 할 땐 4번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일까? 여러 가지 가치로 확장될 수 있고 잠재력이 있는 일일까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최소한의 법칙을 정해두니까 무기력할 때 행동력이 조금은 생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자주 무기력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만의 최소한의 법칙을 써보는 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다린이었습니다.